냉이 하나를 보는 시선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냐면 다른 단어들로 확장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뭐든 집어넣어 보세요. 취업이요? 네, 취업도 넣을 수 있어요. 그거 일이죠. 일, 직장. 밥이요? 넣어볼 수 있어요. 섹스요? 신이요? 교육이요? 숲이요? 다 넣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이 삶의 실존적 관계를 다 넣어볼 수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눈으로 그 단어들과의 관계 맺고 있는가를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밥을 누군가는 밥하면 떠오르는 말이 상이래요. 그러더니 옆에 사람이 젓가락, 숟가락 막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국도 그럼 해야죠. 그리고 반찬 이랬어요. 근데 누군가가 밥 에너지 바로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밥을 에너지로 관계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밥하면 뭐가 떠올라요? 엄마. 훌륭해요. 촌에 살아야 돼, 사람들이. 이 숲이 많은 동네에 살아야 돼. 엄마. 관계가 넓어지고 풍요로워지잖아요. 네. 일은요. 누가 밥벌이래요. 그러자마자 지겹대요. 누가 승진, 평가, 고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섹스라고 던지자 그 대학원의 어느 선생이 그 기업인이죠. 기업인이 그랬어요. 섹스하면 떠오르는 말? 불륜? 이라고 누가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누가 그 옆에서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배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또 다른 누군가가 욕정, 쾌락. 지긋한 나이에 어느 장년 여성이 어이무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상도 말이죠. 어이무. 저를 위로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은 어느 30대 부부였어요. 사랑, 아기 이런 표현을 하면서 저는 좀 위로가 됐어요. 이 깊은 데의 얘기는 제가 아직 안 하고 있네요. 신, 있다 없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구원. 서울역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떠올라요? 확성기를 들고 여기에 뭐 앞에 써 있죠? 뭐라고요? 네. 불신지옥. 뒤에는요? 땡땡 천당. 땡땡 천국. 딱 겁박하고 있는 거죠. 신이 우리를 겁박하신다면 그런 신은 우리를 왜 있게 했어요? 이 안쪽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더 깊게 세계를 마주하면 삶은 풍요로워져요. 여기를 표층이라 부르고요. 여기를 심층이라 제가 불러요. 이것은 다른 말로 차원일 수도 있어요. 이 차원으로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이 차원에 살다 죽는 거죠. 그런데 심층으로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조금 더 풍성하고 신비 속에서 신비를 체험해 나가며 살 수 있죠. 이 레벨과 차원이라는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좀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차원은 유클리드가 고안해낸 개념이죠. 이 유클리드는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 이야기를 해요. 1차원이 선, 2차원이 면, 3차원이 공간이죠. 딱 요거 뭐죠? 요 단면 2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는 사람들은 3차원의 세계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차원에 머물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장자적인 은유와 제 알레고리를 같이 연결하면 이래요. 여러분, 개미가 일생 동안 볼 수 있는 세계와 나비가 볼 수 있는 세계는 달라요. 맞죠? 개미처럼 여러분 보며 사세요? 최소한 나비처럼 보며 사세요? 장자라고 하는 책의 첫 소유유 편에는 딱 이 얘기가 나오죠. 메추라기, 참새 정도의 크기의 새가 보는 것과 대붕이라고 하는 이 붕새의 은유를 데리고 오죠. 장자께서. 붕새라고 하는 새가 있어. 상상 속의 새죠. 얘는 바람을 기다려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야만 날아오를 수 있거든. 침묵 속에 기다리겠죠. 침묵 속에서 많이 깨달으니까. 어마어마한 바람이 날아오면 날개를 펴고 드디어 날아오르는데 한 번 날아오르면 9만리를 날아올라요. 한 번 날면 6개월 정도를 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이저호나 또는 위성이 날아오르는 높이까지 날아올라서 카메라를 뒤로 탁 돌리면 지구를 개미나 나비나 솔개가 보는 눈이 아닌 저 창백하고 푸른 점이라고 했던 칼 세이건의 표현처럼 지구를 조망할 수 있죠. 우리가 일생 동안 괴로움 속에 있는 이유는 나를 저기 던져놓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맞죠? 나를 객관화하는 눈이 형성될 때 삶은 대단히 좋아져요. 나를 객관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단어는 주로 나는을 많이 쓰죠. 이것을 서양 심리학에서는 에고로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인간이라고. 끝없이 자기의 주장들만을 펼치는데 최소한 솔개 또는 장자가 선동하는 그 대붕의 시선으로 세계를 볼 때 우린 도약할 수 있어요. 이 시선으로 숲을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냉이 먹거리 아니다. 그 수준만으로 보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자, 여기가 차원이라면,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개미의 차원이 여기라면 개미들 중에도 로우 하이가 있어요. 네. 요거 가지고 평생을 다투며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 네? 생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네가 더 확실히 생존의 자산들을 모았니? 내가 더 모았니? 여러분 중에 부자 있으면 손 좀 들어봐요. 재벌 30대 그룹 딱 데려다 놓고 부자 손 들어봐 그러면 누가 들을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한 2천억쯤 상속을 받았다.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부자겠죠. 여러분 시선에서. 그런데 왜 장부를 막 가짜로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요? 응? 납득이 돼요? 여전히 가난해서 그래요. 여전히 이 차원에만 계속 머물고 있어 그래요. 삶에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충만하게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충만하세요? 숲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얼굴이 좋아야 되거든? 맞지 않아요? 그 무수한 신비와 무수하게 열려있는 이 감각적 그 교감? 감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나비처럼 춤추게 해야죠. 강아지 풀처럼 흔들리게 해야죠. 맞지 않아요? 표정이 바뀌어야 돼요. 그 표정이 안 바뀌고 있다는 것은 숲을 여전히 머리로 계속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또 하나 차원이 있으니 그건 숭고하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삶의 또 한 차원이 있으니 그것은 초월을 향해 나가보는 거예요. 딱 이 정도만 일단 말씀드리고, 공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다른 차원과 마주할 수 있느냐? 공부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얻게 해주거든요. 첫째가 지식이죠, 지식. 두 번째가 지혜인데요. 여러분 주로 어떤 공부를 해왔어요? 주로 지식이죠. 지식이 뭐 하는 거냐면 얘는 재료이고 수단이에요. 나무의 이름을 아는 건 재료에 불과해요. 그건 수단에 불과하다고. 그것은 분별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야. 그리고 쟤 왜 이때 꽃이 펴? 인과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 수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마주해보려고 하는 대상이나 어떤 사태의 표층 정도밖에 핥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중층 정도로 핥는 거예요. 이건 부분을 아는 일에 불과해요.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목적이고 지혜를 얻음으로써 우리는 완성을 이룰 수 있어요. 지혜는 분별해내는 수준이 아니라 이치를 알고 이치와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를 갖춘 사람의 그 공부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이죠. 이것은 근원을 알게 하고 그 심층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이것은 깨달음, 전체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세가 되어 지구가 저렇구나, 삶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하는 거죠.
공부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려면 머리로만 사는 삶을 얼른 냉큼 서둘러 좀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말 자꾸 듣고 남의 책 맨날 읽고 그러지 말라고. 예? 더 많이 내 가슴을 열고 세계와 교감하셔야 한다고. 세계와 연결되는 이 감각과 감정의 체계들을 개방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공부의 또 한 채널이 바로 몸으로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실천적 삶을 통해 삶을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공부의 마지막 채널이 하나 더 있는데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영적 채널이에요. 이것은 묵상과 침묵과 기도 속에서 화장실에서 아침마다 배설투쟁을 하다가 알게 되는 것들, 이런 거 다 영적 채널이라고 좀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화장실에 앉아서 놀라운 것이 제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도 있고 터져 나오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메모지를 들고 앉아가지고 요 생각이 흘러 올라온 것을 이걸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녹음기를 하나 들고 있어요. 녹음기. 그래서 혼잣말을 쭝얼쭝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린 이 이야기 중에 남의 것을 인용한 거 딱 하나 있죠. 무명 씨의 노래. 나머지의 이야기는 다 제 침묵 속에서 올라온 이야기들이에요. 이것은 도구적 이성이에요. 이것은 지식은 도구적 이성일 뿐이고요. 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지혜는 뭘 주겠어요? 자유를 줘요. 지금 딱 요만큼 있는 돈 가지고도 자유할 수 있다고. 부자라고 손 드셔야 돼, 앞으로. 그 돈으로 자유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 빚이 있어요? 그래도 자유할 수 있어요. 은행아, 어쩌겠냐? 내가 파산하마. 이 얼마나 위대한 모험의 배수진이에요. 배수진. 이 배수진을 치고 나아갈 수 있거든요. 자유하잖아요. 신립은 자유한 거예요. 싸우다가 죽자. 어차피 다 죽잖니? 아니에요? 하루 더 살면 뭐하니? 저 무도한 그 흉악무리들 틈에서 하루 더 살면 뭐 할 거야? 자유는 그것을 깨달을 때 오죠. 여러분 영원히 안 죽고 싶잖아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끌어안는 순간에, 이것과 화해하는 순간에 많은 부분이 자유로워지실 수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며 살지 않게 돼요. 세상을 살며 깨달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지혜 하나는 다 죽는다예요.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 누굴 미워하는 마음을 많이 덜어낼 수 있어요. 다 죽을 거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뇌예요. 여기 척추에서 올라와 여기 있는 요 녀석 그 렙틸리언 파충류, 여기 변연계 림빅 그 머멜리언 원시 포유류, 네오코텍스 휴먼, 즉 이게 인류의 뇌고, 이 차원을 넓혀가려면 여기에 인생이 갇혀서는 안 된다. 파충류의 뇌에. 내 새끼에만 귀하게 여기는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 여러분의 감정 상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주로 어떤 감정 속에 있나? 나는 주로 승리감 혹은 패배감에 있거나, 나는 우월감 혹은 열등감에 주로 놓여 있다. 어디 가면 우쭐하고 어디 가면 작아지고. 이거 딱 어느 차원에 머무는 거냐면 생존 차원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삶을 지탱하는데 쾌감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주로 감각적 쾌감이에요. 감각적 쾌감은 어디에서 와요? 이 한국이 왜 우울하대요? 코로나 속에서도 난 하나도 안 우울한데. 네, 많은 사람이 여행 못 가서 이 감각적인 쾌감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감각적 쾌감이 뭐예요? 뭐 드라마 보는 거예요. 게임 하는 거예요. 모험을 타인을 통해서 하거나 사이버 세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쾌감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의 하나인데요. 기쁨을 추구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은 매우 다르다.
즐겁다, 겹다. 외부적 조건과 내가 반응하여 만들어지는 게 즐거움이고, 기쁨은, 이게 제 생각이에요, 내 안에 접혀져 있던 놈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라고. 스스로 이미 충분히 자족할 수 있는 그 경지. 노을만 봐도 기뻐. 그런 분 있어요? 네. 경지에 오른 거예요. 눈이 오는 것만 봐도 너무 미칠 것처럼 두근거려. 에이씨, 출근해야 되는데 눈이 오고 지랄이요. 네? 봐봐. 그 아이가 기쁘잖아요. 눈이 오면 강아지 같잖아. 강아지 어때요? 눈 오면.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야. 본능적으로. 이 사람들의 주로 감정이 원망, 적의, 적대감. 네? 잘 보세요. 요즘 선거판인데 잘 봐봐. 주로 어느 걸 선동하고 있나, 사람들이. 우리 충만하게 살아봐야죠 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을 주목해야 돼. 안도감이 있어. 이 사람들은, 충만한 사람들은, 야, 난 그래도 노을은 보고 산다. 네? 나는 미술 전시실에는 좀 다녀가며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심미적 쾌감이 삶에 되게 중요해요. 여행 없이는 돌아오면 또 여행 가는 거 매우 좋아하는데 돌아오면 허전해. 심미적 쾌감이거든요. 조건부 충만감이라고 제가 좀 냉정하게 말해요. 이건 조건이 사라지면 충만하지가 않아. 이 사람들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쓸쓸하거나 고독해져요. 여러분, 숭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좀 다른 기쁨과 마주해요. 이 사람들은 자비심과 정신적 희열로 차 있어요. 누굴 미워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함세웅 신부님께서 인터뷰하는 걸 유튜브로 봤는데, 누구를 평하시면서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형적인 자비심이에요. 그 자식 나쁜 새끼야가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 왜 아프냐면 여기 어딘가 머물러 있어 그는 얼마나 지옥이겠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감정이 아니라 연민과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눈이 어디서 열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냉이를 먹는 수준으로만 바라보는 세계로는 여기 머물기가 쉬워요. 아, 냉이에 꽃 폈네. 여기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냉이가 겪고 있는 삶의 그 무늬 속에서의 숙제들이 함께 보일 때 나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놈이.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는 그의 상태와 내 상태가 연결돼 있어 그런 거지. 그런데 원망하고 적의에 차 있고 맹비난하고 이런 것은 그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랑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생명의 사상은 이렇게 깊게 우리의 일상에도 연결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초월을 향해 나가는 삶의 차원을 사시는 분들은 자주 일체감 속에 놓여 있고, 불교적 말로 하면 탐욕과 어리석음과 노여움이 없어. 그리고 이들은 주로 정신적인 희열을 넘어서서 영적 희열 속에 놓여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 그려온 무늬는 여기도 매우 중요했지만 이것을 향해 계속 무늬를 그려왔고, 이게 사람으로서의 가능성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여러분, 이번 생에 어디까지 살아볼지 마음의 목표를, 좌표를 좀 정하세요.